고급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는데 청소복 차림의 50대 여성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이 여자가 옷이 그게 뭡니까?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칩니다.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쪽팔려서 어떻게 다닙니까?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지고 딸아이는 울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날의 행동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여자는 자신의 밥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였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고급 한식 레스토랑 궁에서 오늘 특별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한도윤 씨와 유세영 양의 양가 상견례였는데요. 도윤 씨의 부모님은 일찌감치 도착해서 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상덕 씨는 유명 자산운용사의 대표이고 어머니 한미숙 씨는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인물이었죠. 세영이 어머니는 언제 오실까요? 벌써 30분이나 늦으셨네요. 미숙 씨가 시계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을 때 식당 입구로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유정임 씨, 세영이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차림새는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초록색 청소복에 고무장갑을 끼고 가방 하나 없이 맨손으로 나타난 정임 씨. 지하철을 타고 와서 약간 숨이 찬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조금 늦어서요. 식사 준비는 잘 되셨는지요? 정임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도윤이 부모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미숙 씨는 정임 씨의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머님께서는 혹시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덕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임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복지관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미숙 씨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복지관이요? 아, 그러면 청소나 배식 같은 일을 하시는 거군요. 미숙 씨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정임 씨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도움을 드리고 청소도 하고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도윤이는 어머니의 태도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고 세영이는 어머니의 당당함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상대방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상덕 씨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나 보네요. 사회봉사가 아니라 제 직업입니다. 정임 씨의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미숙 씨는 속으로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상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는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영이에게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세영아, 도윤이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했지? 1년 정도요, 어머니. 그래, 좋은 사람이구나. 엄마가 보기에도 성실해 보여. 정임 씨가 도윤이를 바라보며 말하자 도윤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 상견례를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정임 씨는 자연스럽게 어른들께 먼저 수저를 권했고 반찬도 정갈하게 덜어드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품격이 묻어났지만 초록 청소복이라는 겉모습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미숙 씨가 참다 못해 직설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임 씨, 실례지만 여기는 좀 비싼 곳이라서요. 혹시 부담되시지는 않을까 해서요. 괜찮습니다. 세영이 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돈이 있어서요. 정임 씨의 담담한 대답에 미숙 씨는 더욱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긴 노인정이 아니에요. 혹시 장소를 잘못 아신 건 아닌가요? 그 순간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세영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도윤이도 어머니의 막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정임 씨에게 다가와 90도로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임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남성은 이준태 전 법무부 차관이었어요. 현재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조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아, 준태야. 잘 있었니? 많이 컸구나. 정임 씨가 자연스럽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준태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선생님, 그분이 안 계셨다면 전 오늘 여기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도시락 반찬 하나하나가 제 교과서였어요. 도윤이 가족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법무부 전 차관이 청소복 입은 여인에게 이렇게 깍듯이 인사를 올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선생님께서 공부는 배고픔을 견디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준태는 계속해서 정임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이분이 없었다면 제가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도, 법조인이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분이 매일 도시락을 싸주시고 공부방까지 내어주셨거든요. 상덕 씨와 미숙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여인이 대한민국 법조계의 거물을 키워낸 은인이었다니요. 선생님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준태가 다시 한번 깊숙이 인사를 올리고 자리로 돌아가자 식당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임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식사를 계속했어요. 도윤아, 무슨 일하고 있니?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성실하게 해라. 일이란 건 사람됨을 보여주는 거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부모님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미숙 씨는 방금 전 자신이 한 말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분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상덕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임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일할 때 그 아이도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와줬을 뿐이에요. 조금이라뇨? 선생님께서 안 계셨다면. 준태가 다시 끼어들려고 했지만 정임 씨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말렸어요. 됐다, 준태야. 과거 일이고 넌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야. 그녀의 겸손함 앞에서 도윤이 가족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깔봤던 여인이 실제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후 일주일, 도윤이 부모님은 아들을 불러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윤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거실에 앉은 상덕 씨와 미숙 씨의 표정은 사뭇 심각했어요. 세영이와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런 집안과는 격이 안 맞아. 미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영이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도윤이는 당황하며 반박했지만 아버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도윤아,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겠니?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청소부와 자산운용사 대표가 사돈을 맺는다고 말이 되니? 그분이 법무부 차관을 키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건 그냥 선행일 뿐이고 지금 그분의 현실은 복지관 청소부잖아. 미숙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어, 도윤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결국 도윤이는 부모님의 압박에 못 이겨 세영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커피숍에서 만난 두 사람. 도윤이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 있어? 왜 이렇게 심각해? 세영아, 미안해. 뭐가? 우리 결혼 조금 더 미뤄보자. 세영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루자고? 갑자기 왜? 부모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대. 준비요? 무슨 준비요? 도윤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 도윤아. 우리 엄마 때문이지. 그런 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요. 상견례 때 어머님 표정 다 봤어요. 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정임 씨는 조용히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세영아. 엄마가 부끄럽니? 아니에요. 어머니가 부끄럽다니요. 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럼 됐다. 사람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인연이 아닌 거야. 정임 씨는 딸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윤이 집에서는 부모님이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잘했다, 도윤아. 나중에 너 고마워할 거야. 그런 집안과 결혼했다가는 평생 고생이야. 우리가 다른 좋은 집 딸 소개시켜 줄게. 하지만 도윤이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세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의 어머니도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뭐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맞나요? 도윤아, 이상과 현실은 달라. 내가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하지만 도윤이는 계속해서 괴로워했어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상덕 씨의 자산운용사에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대성제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대성제약? 그 큰 회사에서 무슨 일로 우리 회사까지? 저희 회사에 자산운용을 맡기고 싶다고 하네요. 상덕 씨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대형 제약회사의 자산운용 위탁이라니 이건 정말 큰 기회였거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2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2천억이라고? 정말인가?
상덕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고객이라면 회사 매출이 몇 배는 뛸 수 있었거든요. 언제 미팅하자고 하나?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겠다고 합니다. 알겠다. 회의실 준비 완벽하게 해라. 이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야. 한편 정임 씨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임아, 고마워. 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80대 할머니가 정임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임 씨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거든요. 그날 저녁 이준태가 정임 씨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준태야? 상견례에서 만났던 그 자산운용사 대표 말이에요. 한상덕 씨. 정임 씨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왜? 저희 대성제약에서 자산운용사를 찾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아, 그 일 말이구나. 정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이미 여러 자산운용사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상덕 씨의 회사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만나서 확인해보고 싶어. 그럼 내일 미팅을 잡을까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내가 누구인지 미리 알려주지 마.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고 싶거든. 준태는 정임 씨의 의도를 이해했어요. 상견례에서 당했던 모욕을 그냥 넘길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대성제약 관계자가 간다고만 하겠습니다. 고마워, 준태야. 다음 날 아침 정임 씨는 평소처럼 복지관 일을 하다가 오후에 상덕 씨의 회사로 향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깨끗한 초록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상덕 씨의 자산운용사는 완벽한 준비를 마쳤어요. 회의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대성제약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곧 도착하신다고 하네요. 좋아, 모두 준비됐지? 네, 완벽합니다. 상덕 씨는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차 있었어요. 2천억 원 규모의 자산운용 위탁이라니 정말 큰 기회였거든요. 그때 회사 로비에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초록 청소복을 입은 정임 씨였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당황하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여기는 사무실인데요. 청소업체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요. 대성제약에서 미팅하러 왔어요. 네. 하지만 직원은 정임 씨의 차림새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상덕 씨가 로비로 나왔다가 정임 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상견례에서 봤던 세영이의 어머니였거든요. 정임 씨,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미팅 약속이 있어서요. 미팅이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대성제약 관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정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대성제약에서 온 사람입니다. 상덕 씨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 자산운용을 맡길 곳을 찾고 있어서요. 상덕 씨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분은 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그때 회사 입구로 이준태가 들어왔어요. 상덕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장님 잘 모시고 계시네요. 회장님이라고요? 이준태가 정임 씨에게 깍듯이 인사를 올리자 상덕 씨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준태 변호사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분이 바로 대성제약의 창업주의자 회장님이신 유정임 회장님입니다. 상덕 씨는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상견례에서 무시했던 여인이 2천억 원을 맡기려는 대기업 회장이었다니요. 회의실로 이동한 일행들. 정임 씨는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았고 상덕 씨와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상덕 씨, 사람을 겉모습으로 재는 건 자산운용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정임 씨의 한마디에 상덕 씨는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설명을 들어봤는데 운용 철학이 궁금하네요. 정임 씨는 차분하게 비즈니스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상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정적이라는 게 뭘까요? 손실을 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일까요? 정임 씨의 질문에 상덕 씨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이런 수준 높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님, 저희가 더 자세한 제안서를 준비해서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정임 씨가 일어서자 상덕 씨는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회장님, 혹시 저희가 기회를 잃은 건가요? 상덕 씨, 돈을 맡긴다는 건 신뢰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분에게 어떻게 돈을 맡기겠어요? 정임 씨의 말에 상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기회는 있어요.
진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시면요. 그 말을 남기고 정임 씨는 회의실을 나섰어요. 상덕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상덕 씨는 아내 미숙 씨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 그 청소부가 대성제약 회장이라고. 청소부가 아니라 유정임 회장님이야.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미숙 씨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세영이네와 결혼을 반대한 게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어. 그리고 2천억 원짜리 고객도 잃었고 상덕 씨는 머리를 감추어요. 경제적 손실도 컸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해. 다음 날 부부는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복지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덕 씨와 미숙 씨, 정임 씨가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마치고 나오자 두 사람은 깊숙이 머리를 숙였어요. 정임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정임 씨는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봤어요. 일어나세요. 이야기해봅시다. 근처 카페에서 만난 세 사람. 상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특히 제가 너무 신뢰를 많이 범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미숙 씨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사업상으로도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상덕 씨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상덕 씨,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실력을 보여주세요. 진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시고 실력으로 증명하시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도윤이가 카페에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찾아온 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 뭘 하세요? 도윤아, 와서 앉아라. 도윤이는 정임 씨를 보고 깊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죄송한 일이 있니? 제가 세영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정임 씨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부모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비겁했다는 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세영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 정임 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무는 거야. 그날 저녁 도윤이는 세영이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세영이는 어머니가 일하는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도윤이의 편지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복지관 벽면에는 여러 표창패와 감사패들이 걸려 있었어요. 세영이는 그 중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대성제약 창립자 유정임, 사회공헌 대상 수상자 유정임, 국가유공자 유정임. 엄마가 정말 대성제약 창업주였구나. 세영이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왜 항상 겸손하게 살아오셨는지, 왜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이에요. 세영아, 언제 왔니? 정임 씨가 어르신들 식사 정리를 마치고 나왔어요. 엄마,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네요. 뭘 몰랐다는 거니?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정임 씨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영아, 나는 회장이기 전에 엄마였고 회장이 된 후에도 여전히 엄마야. 하지만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는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잖아. 정임 씨는 벤치에 앉아서 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는 두 가지를 다짐했어. 하나는 좋은 약을 만들어서 아픈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 또 하나는 너를 바른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거였어. 그래서 회사를 만드신 거예요? 응.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약을 만들기 위해서였어. 세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세영아. 그런데 도윤이는 어떻게 할 거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기억해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날 밤 세영이는 도윤이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사과와 후회,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세영이는 도윤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저와 결혼하고 싶다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제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해야 해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정임 회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요. 하지만 세영이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로 도윤이와 그의 가족이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6개월 후 세영이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어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정우석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세영이의 어머니를 보고 첫눈에 존경심을 느꼈고 세영이의 마음씨에 반했어요. 어머니, 우석 오빠와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좋은 사람이구나. 정임 씨는 딸의 선택을 지지했어요. 정우석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식 날 정임 씨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엄마, 한복은 안 입으세요? 아니야, 나는 이 옷이 좋아. 정임 씨는 복지관에서 입던 깨끗한 초록 앞치마를 두르고 결혼식장에 나타났어요. 하객들은 모두 놀랐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정임 씨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도윤이와 그의 부모님도 결혼식에 참석해서 정임 씨에게 깊이 인사를 올렸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임 씨는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임 씨는 자랑스럽게 딸과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그녀의 초록 앞치마는 어떤 값비싼 드레스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앞치마로 널 키웠고 이게 내 자존심이야. 정임 씨가 딸에게 속삭였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임 씨에게 다가와 인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이제 진짜 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멋있으세요. 정우석이 장모님께 인사드렸어요. 우석아, 세영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임 씨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세영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전혀 신경 안 쓰시잖아요. 세영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진짜 격이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란다. 정우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어머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한편 도윤이는 혼자 집에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쳤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거든요. 몇 달 후 도윤이는 아버지의 자산운용사를 그만두고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돈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상덕 씨는 정임 씨의 조언대로 실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어요. 1년 후 그는 다시 대성제약에 제안서를 보냈고 이번에는 정임 씨가 인정할 만한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덕 씨, 많이 달라졌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기회를 드려볼게요. 하지만 결과로 증명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임 씨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도우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정임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감동이라는 건 특별한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을 진심으로 할 때 생기는 거죠.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과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정임 씨는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높은 품격을 가진 분이었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큰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진짜 격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품성과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